최근에는 제가 계속 안 좋은 얘기만 하는데 오늘 타이틀은 부동산 버블, 임박, 그리고 PF 부도, 그리고 종말. 뭐 이런 타이틀로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채권 시장이 발작을 했어요. 2020년에 삼성증권발 뭐 DSR로 파생 상품이 이제 원유가가 마이너스로 내려가면서 채권 시장이 한번 발작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대단히 채권 시장이 발작을 하고 있습니다. 돈 많다는 롯데도 발칵, 손 놓고 있을 때 아니다 경고하고, 레고랜드발 자금 연색, 발등불 떨어진 정부 50도 주입한다 뭐 이런 거, 동명경화의 채권 시장 마비고 기업 증권사 초비상이다. 그다음에 증권사 레고랜드 후폭풍 PF ABCP 매입 확약이 뇌관이다 뭐 이런 얘기 계속 신문 기사에서 나오고 있고요. 한은에 증권사 대출 재가동 해달라라고 금투협에서 정식으로 이제 의뢰를 했고, 증권사 유동성에 지금 위기가 오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금융위가 은행 통합 LCR 규제 정상화 조치를 6개월간 유예하겠다. LCR은 이제 리퀴드 카바 레이쇼라는 건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레고랜드발 자금에서 정부가 50조를 투입한다. 이게 뭐 일요일 날 긴급히 이제 금융위 금감원 이렇게 해서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50조를 했는데, 제가 알기에 우리나라의 채권 안정 펀드가 한 20조 정도 됐었어요. 근데 그거에 한 50조 플러스 알파니까 한 3배 정도를 더 투입한다는 거죠. 이게 좀 늦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그만큼 위기가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어, 채권 시장의 이 전단체는 전자장기자체 ABSTP라고 그러죠. 이게 보통 3개월에서 6개월물이고요. 사업기간 내내 리파이낸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제 3개월물을 했다. 근데 사업기간이 24개월이다. 그러면 3개월물이 만기가 돌아오면 다시 전단체를 발행해서 앞에 거를 끄고 또 다시 3개월. 그러니까 보통 3개월물이면 24개월 사업물이면 보통 8번을 리파이낸싱을 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 지금처럼 채권 시장이 발작을 일으키면 리파이낸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단체가 안 팔리는 거죠. 그러면 만기는 돌아오니까 그 전단체를 어, 갚아야 되는 건데, 증권사가 매입 확약을 해주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그 전단체를 다 사들여야 되니까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인이 선순위가 10에서 12%, 중순위가 15에서 20%, 후순위가 20에서 30%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전단체를 발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단체가 팔리질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채권 시장이 발작했고 금융위기의 전조가 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그 건설사가 뭐 2조에서 한 5조, 5조 이 정도 되고, 올 그 연말까지 건설사에서 돌아야 하는 그 전단체가 한 5조 정도 되고, 내년에 이제 한 2조 정도 될 거고, 그 다음에 상반기에, 그 다음에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말까지 27조 원, 내년 상반기에 55조 원, 그 다음에 뭐 합계하면은 32조 원, 그 다음에 건설사 뭐 이런 게 57조 원,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일에 전단체가 안 팔려서 대환이 안 되면 이거를 다 증권사하고 시공사들이 떠안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현금 유동성에 굉장히 위험한 것이 됐고, 롯데 같은 데도 지금 전단체가 안 팔려서 7천억을 유상증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메꾸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롯데 건설에서 발행한 전단체가 대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가 신용보강했으니 자기가 인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투펀치로 부동산 버블이 오고 있는 징조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금리 인상으로 아파트 낙폭이 커져서 잠실 대장주인 엘리트, 저는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엘스 리젠트가 뭐 급매 초급매 등이 서 마포 아파트 신축 압보보다 매도 효과가 낮아졌다고 하고, 뭐 한 27억 원에서 7억 5천이 빠졌다는 거죠. 거의 30% 떨어졌다는 얘기고요. 뭐, 뭐 24억 원에서 뭐 지금
20억 원으로. 그러니까 이건 뭐 한 25% 빠졌다는 얘기고, 20% 빠졌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들 20%에서 30%씩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매매가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부동산 버블 지수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피케티 지수예요. 이게 이제 한국은행 용해인 의원실에서 한국 피케티 지수를 한 건데 이 피케티 지수가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이제 가계와 정부의 순자산을 국민 순소득으로 나눈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8.8까지 급성장을 했다는 거죠. 지금 이게. 그리고 그 가계로만 피케티 지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계로만 피케티 지수를 했을 때 일본의 잃어버린 30년하고 미국이 그 서프라임 모기지가 됐을 때 6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이 가계 피케티 지수, 가계만 이제 순자산을 순소득으로 나눴을 때가 6.7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순자산을 순소득으로 나누니까 뭐냐면 소득 증가율보다 자산의 증가율이 훨씬 컸다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산의 증가율이라는 건 아파트 가격이 너무 급히 상승해가지고 이 피케티 지수가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가 6.7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하고 미국의 잃어버린 30년 서프라임이 나왔을 때가 6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6.7이니 곧 버블이 터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자본 환환율이에요. 그러니까 자본 환환율은 순수 임대 수익 NOI를 매매 가격, 투자 금액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자본 환환율인데 현재 자본 환환율이 1.7%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아파트를 사서 임대 수익으로 1.7%를 번다고 하면 예전에는 은행에다 넣어두면 0.8, 0.5였으니까 아파트를 사는 게 맞는데 지금은 예금 금리가 5%니까 아파트에 투자를 하지 않고 은행에다 넣어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아파트 같은 데로 안 가고 은행으로 몰려간다는 거죠. 예금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아파트 투자에서 들어오는 자본 수익보다는 예금하는 수익이 훨씬 나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면 부동산 고점 대비 3, 40%가 하락해야 지금 맞다는 겁니다. 모든 지표들이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케티 지수가 자산 가격 상승이 소득 대비 너무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그래서 피케티 지수가 너무 높아서 버블의 한도 임계 지수를 넘어섰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증권사들의 전단체 대화 문제는 그러니까 전단체가 안 팔리니까 3개월물, 6개월물이 돌아왔을 때 그 전단체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증권사들이 그냥 그걸 인수해야 되고 그러면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증권사의 LCR, 그러니까 리퀴드 카바 레이쇼라는 것에 위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LCR은 고동 유동 자산을 1개월간의 순현금 유출액으로 생겨서 이게 100% 이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순현금 유출액 대비 고동 유동 자산이 항상 같거나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고동 유동 자산이 순현금 유출액보다 적어지면 자기가 팔 수 있는 팔아서 현금 유출액을 메꿀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개월간 현금 유출액이 100억인데 내가 고정 유동 자산이 50억밖에 안고 있다. 그러면 LCR이 50%거든요. LCR이 100%여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모든 증권사들이 다들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원투펀치가 같이 결부됐어요. 부동산 버블, 그리고 이제 증권사들의 현금 유동성. 그래서 자꾸 금융위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